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연초 시장의 모습은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오늘 그동안 오른 대에 따른 좀 숨고르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증권사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김중원 현대차증권 상무와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조금 올랐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잠시 올랐어요. 쉬어가는 흐름 조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코스피는 어제 2,670선까지 되찾았고 오늘도 네. 떨어지지만 2,660선 위에서는 움직이고 네, 있는 네. 모습입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국내 최근 증시 상승 흐름은 좀 괜찮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예. 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펀더멘탈 악화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가 좋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초에 주요국 수익률을 보면 작년에 부진했던 남미 신흥국이 굉장히 부진했는데 그런 데가 좋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14일까지인데 지금은 11% 정도 이렇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연초에 강세를 주요국 중에서도 상위에 포함되는 강세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국내 주요 업종별 스타일 지수 보면 저희가 올해 가치나 대형주가 좋을 거라고 그랬는데 상반된 모습입니다. 오히려 성장주가 좋고요. 대형주보다 오히려 중소형주, 특히 2월 달에 중소형 붙이면 다 올랐습니다. 네, 가치 성장, 중소형 가치 성장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우리가 펀더멘탈로 기대했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냐? 제가 이제 펀더멘탈 악화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이 방송 계속 나와서 지금 실적 하락 기간이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과거 실적 하락 기간 동안 보시는 것 같이 주가와 EPS, 그러니까 실적 전망치 추이죠, 시장에 그거를 이제 Y축이 주단입니다. 그래서 88주 정도 나오는데 대략 20개월 동안 흐름을 보면은 그러니까 EPS가 35%, 실적이 35% 하향 조정되는 동안 이제 주가는 한 20% 정도 하향된다라고 과거에 그러니까 2022년 그리고 2019년 상황이 그랬다. 평균적으로 보면 저렇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걸 지금하고 딱 대입해서 보면 어떻게 되냐라고 해서 실적 먼저 보면 제가 9월 초에 정점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났다라고 보는데 EPS 같은 경우에 벌써 한 7% 이상 하향 조정되었는데 전 차트인데요. 과거에는 한 3% 정도였는데 지금 벌써 7%. 그러니까 더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고요. 주가는 다음 차트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동기간에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주가는 벌써 한 10% 정도 빠지는데 지금은 3%밖에 안 빠졌다라고 보여져서 이게 차이가 있고요. 네.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가 실적 악화 중에 작년 말에 트럼프 당선 그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가 터지면서 저 파란색 선을 보면 과거 추세보다도 작년 연말에는 좀 과도하게 빠졌습니다. 그거에 따른 이제 반발 매수세가 오히려 과거 대비 과거에는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한 10% 빠져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한 3% 정도밖에 안 빠진 이런 상황을 좀 만들어가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상무님이 우리나라가 이제 네. 펀더멘털이 좀 악화됐다라고 말씀해 네네. 주셨는데 증시가 이렇게 버티는 네네. 이유도 좀 궁금해요. 네네네. 네. 어디에서 분석? 반대로 가는 거죠. 이제 네. 그 펀더멘탈을 주가의 보통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네. 이제 주가를 이제 우리가 산책 가는 강아지라고 비유하면 지금 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또 예상대로 잘해주니까 증시. 네, 그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고요. 연기금의 순매수세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엊그제 나왔죠.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대규모 자사주 소각 같이 그러니까 둘 다 이제 펀더멘탈과 무관한 수급적 요인들이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연기금 순매수 추이를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안 좋았죠. 그래서 하반기 이후에 7월부터 지금까지 연기금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22조 넘게 파른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오히려 연기금은 8조 1천억 원을 샀고요. 올해 들어서만 해도 3조 3천억 정도 순매수하는 물론 올해 들어서 외국인 순매도는 좀 줄어든 모습 보이지만 그래서 시장에서 뉴스에서는 연기금이 3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연기금 왜 이렇게 싸냐?
있냐라고 보면 일단 우리나라 3대 이제 연기금이 이제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이 있는데 거기에 총 운용자산 규모가 무려 1,200조입니다. 아, 그래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근데 물론 알다시피 연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계속해서 줄여갑니다. 원래는 이제 목표적으로 가는 거는. 근데 왜 사냐라고 보면 주가가 그 줄여가는 거 대비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자산들이 많이 올라서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가 목표하는 게 2025년에 목표하는 비중이 국내 주식을 줄여서 그 전에 한 15.1%였는데 14.9%까지 줄일 예정이었는데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11.9%밖에 보유 비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연기금 같은 경우에 목표 수익률과 위험 관리가 있는데 위험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허용 범위라는 것이 지금 이탈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 허용 범위가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 5% 포인트에서 이제 TAA 전술적 자산 배분 차원에서 허용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 포인트인데 이걸 이탈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한 3% 정도 이탈을 하다 보니까 1% 이상 순매수를 해야 되고 앞서서 제가 3대 연기금의 운용 규모가 1,200조다. 네. 1%는 12조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에 8조 이상 그러면 매수를 했다니까 사모님 그럼 아직도 3조 남은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는, 비중이 바뀌죠. 예,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TA 그 이탈에 따른 허용 범위들이 충족이 되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수급적인 요인이 연초에 그런 과매도에 따라 반발 매수세로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수급적 요인들이 이제는 마무리되는 단계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외에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유통시가총액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거의 코스피에서 40% 정도를 삼성전자 혼자가 그렇죠. 차지하는데 이 자사주 3조 이상의 자사주 소각 소식으로 뭐 2거래일 연속 누적으로 보면 5%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근 2거래일 정도의 주가가 코스피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 즉 펀더멘탈 주인은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연기금의 순매수가 자사주 매각 소식이 주가를 다른 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과 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강아지 개가 잘 가고 있으니까 주인이 저는 좀 따라갔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 네. 있는 상황인데 말씀해 주다시피 국내 증시가 순항하는 이유는 삼성그룹주가 좀 잘 가고 네. 삼성전자가 어쨌든 자사주 소각 그런 발표를 통해서 주주 환원에 대한 좀 신뢰를 얻으면서 그쪽이 좀 서망을 했고 또 연기금이 그동안 좀 욕을 먹었는데 어쨌든 저가에 잘 사면서 그쪽으로 뭐 구원투수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국장에서 기회가 있다라고 봤을 때 과연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될지 그런 꼭 나오는 게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런 부분인데 연초돼서 가치주가 좀 부진한 흐름들이 나타났었잖아요. 좀 패턴이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최근 1년 보면은 성장주가 훨씬 더 가치주 대비 아웃퍼폼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이유와 전망을 본다면 이유는 금리 인하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돼서 시중금리 인하에 따른 성장주의 상대 강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은 그렇지만 금리만이 가치 성장을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이 아니라 결국은 밸류에이션 차인데 밸류에이션 차로 본다면 향후의 가치주가 유일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가치주 상대지수, 가치주 수익률에서 성장주 수익률을 뺀 가치주 상대지수를 이제 한 1년 가까이 좀 그린 모습인데 하반기 들어서 이렇게 가치주가 성장주 대비 약세를 기록하고 성장주 강세를 기록하는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면엔 파란색 선이 이제 그 국채 3년금리입니다. 시중금리의 흐름인데요. 작년 10월부터 한국은행이 금리를 뭐 2개월 연속 인하하면서 뭐 시중금리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직전에 기대감에 따라 선제적으로 크게 좀 하락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치 성장에서 가장 큰 게 듀레이션이 상대적으로 긴 성장주가 금리가 하락할 때 상대적으로 강세를 기록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가치와 성장을 결정하는 게 금리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밸류에이션 차라는 게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치와 성장을 구분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비싸나 싸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분류 방식이기 때문에 언제나 가치와 성장은 있고요. 심지어 뭐 가치주가 PER 9배다, 성장주가 PER 11배다. 별 차이도 없거든요. 네. 이래도 분류를 하니까 가치주하고 성장주가 나옵니다. 이럴 때는 가치주가 성장주 대비 아웃퍼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추이를 가치주가 얼마나 성장주 대비 싸냐, 이거를 이제 파란색, 회색 선으로 그렸고, 파란색 선으로 앞서 말씀드린 가치주가 얼마나 성장주 대비 잘하냐를 같이 그리면 이게 평균이 한 20% 정도 싼 거 이상으로 이제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싸지면 이제 아웃퍼폼을 슬슬 시작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평균순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그러니까 즉 가치주는 12개월 선행 이익 수정 비율이, 그러니까 PER이 7.5배고 성장주 같은 경우에 13.5배로 거의 44.4% 정도 많이 싸죠. 이렇게 주가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기록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차가 크게 나서 가치 성장의 의미가 이제는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올해 향후에는 가치주가 오히려 성장주보다 강세를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가치주의 시대가 올지 그쪽에서 수익을 얻으시려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 생기실 것 같습니다. 상무님 의견 듣고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덩치 크기로 해봤을 때 대형주나 중소형주냐. 사실 이제 2월 들어서 중소형주가 나름 좀 선방하는 네. 모습을 대형주 대비해서는 보였었는데, 그렇다고 뭐 대형주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네. 그렇다면 이제 주식시장에서 펀더멘털이 조금 더 반영이 된다면 대형주가 조금 더 치고 올라올까라는 가능성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개인 투자자들 관점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중소형주 선호가 훨씬 높거든요. 대형 기관보다 이제 중소형주 순호가 높은데, 특히 지금 2월에는 중소형주만 붙으면 다 수익률이 상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대형주와 중소형주도 결국은 밸류에이션 차이, 즉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밸류에이션이 싸야 되는데 그러냐 안 그러냐라는 것과, 중소형주는 특히 이제 낙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의 실적이 개선되면 뒤늦게 이제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게 있고, 시장 실적이 악화되면 이제 CR이라고 해서 이제 가격 조정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하고 중소형주를 보면 올해 들어서 굉장히 강하고요. 최근 1년 정도만 본다면 중소형주가 뭐 소폭 정도 대형주보다 강세를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말씀드렸던 그 밸류에이션 차는 어떠냐라고 하면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나쁘진 않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굉장히 대형주보다 비싸졌다. 그러니까 사실 중소형주는 대형주보다 싸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 PER 차트 나오는데 대형주가 9.5배인데 중소형주는 11.5배, 10% 이상 오히려 중소형주가 비싼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뭐 지금이 실적 하락 조정 기간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실적이 개선되면 그때 이제 중소형주가 보통 대형주보다 강세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과거에도 시장 실적이 하락하면 중소형주는 대형주보다 약세를 기록한다. 이런 것들을 조합해 볼 때 결국 올해 연간으로 본다면 결국은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 좋을 거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형주의 장세. 이들이 좀 활약을 할 수 있는 장이 올해 상반기에 펼쳐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런 부분에서 가치주, 대형주 함께 보시길 바라고요. 자, 끝으로 유망 투자 종목 뭐가 있을지 전략 첫 말씀해 번째는 주시죠. 이제 가치주가 좋다, 대형주가 좋다라고 했으니까 가치주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연초 후에 코스피가 한 10% 정도 올랐는데 대형 가치주는 한 3.5%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형 가치주 중에서도 이제 삼성전자 제외하고 삼성 그룹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종목들이 보시면 2월달에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화재, 대체로 이제 금융과 자동차 중심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삼성화재,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게 2월달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관심 갖는 게 지금 오늘은 설명 안 했는데 이제 저변동성 지수라는 것이 있고요. 지금같이 이제 시장 실적이, 그러니까 시장 지수 자체가 크게 상승할 때는 저변동성이 약세를 기록하는데 이제
지수가 박스권을 기록한다든지 아니면 하락할 경우에 저변동성이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수익률을 보면 우리나라 증시에서 저변동성이 크게 코스피를 이겼는데 그래서 시장 유통 규모는 되는데 주가 변동이 낮아서 그런 부분에 이제 시장 변동성 확대 구간에 이제 기대가 되는 저변동성 스타일에도 관심이 필요하고 거기도 사실은 대형 가치주하고 많이 겹칩니다. 그 중에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2월 달에 보면 말씀드렸던 대형 가치주에 포함되어 있던 그러면서 저변동성이 있는 삼성생명, 삼성물산이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더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향후에 주식시장은 이제 수급 외에 펀더멘탈 요인들로 간다면 이렇게 대형 가치와 저변동성의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형 가치주 봐라 하면서 스타일 섹터 내의 종목 흐름도 이렇게 전략을 분석해 주시니까 참 이야기가 쉽네요. 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잘 따라가서 2월 꼭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이코노미톡 김중원 현대차증권 상무님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